연구원님께서는 좀 IT 쪽 애널리스트로서 언제부터 좀 NF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3월 달에 네. 메타버스 보고서를 저희가 유진투자증권에서 쓴 네네.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 담당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그 전기전자 담당으로서 이제 참여는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인터넷 담당, 엔터 담당, 그다음에 전기전자 담당 이렇게 셋이 이제 콜라보 자료로 해서 메타버스를 썼었고요. 근데 거기서 뭐 가상 인플루언서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중간 얘기가 나왔지만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이런 재화들도 이제 다뤘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요. 구글 트렌드도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부분에 맞춰서 이제 뭐 썼었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NFT 쪽도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데 사실 하나에 다 연결되는 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NFT가 이제 뭐 그 게임이나 엔터뿐만 아니라 뭐 초반에 말씀하셨던 미술품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범위가. 그 NFT 자산은 좀 일반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진 NFT의 비중이 이제 아직까지는 가장 크고요. 뭐 최근에 뭐 솔라나라던가 뭐 클레이튼, 테라, 바이낸스 뭐 이런 데서도 NFT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네. 아직까지도 비중 자체는 이더리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맞는 그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체인들을 같이 받아주는 거래소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거래소가 가장 큽니다. 그 오픈시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핀터레스트 출신 이제 만든 이제 마켓플레이스인데 거의 한 전체 비중의 한 8, 90%는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클레이튼, 카카오 이제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가 뭐 하고 있는 클레이튼 생태계도 거기서 이제 거래가 되고요. 네. 거기랑 또 뭐 바이낸스는 사실 코인 거래소죠. 바이낸스 NFT 마켓이 또 있고요. 뭐 코인베이스도 이제 마켓플레이스. 그다음에 뭐 솔라나 쪽에서는 뭐 솔라나트, 뭐 솔라시 뭐 이런 또 플랫폼들이 또 존재합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NFT 마켓을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사실 요즘 NFT 뭐 우리가 가진 지적 재산권은 뭐 NFT 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많지만 이번 달 들어서 유독 NFT 마켓을 만들겠다, NFT 플랫폼 만들겠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NFT 마켓의 시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국내 업체들도 보시면 다 마켓플레이스 연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게임 쪽에서 만드는 것도 그 게임 내에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인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 구조에서 제일 포인트는 이제 수수료 체계입니다. 뭐 예로 이제 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수료가 판매 대금의 한 2.5%를 이제 수취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플레이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좀 높고요. 근데 2.5%만 사실 떼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매도자, 그런 NFT 매도자는 거의 10% 정도는 떼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2.5%가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IP를 가진 이제 저작권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NFT는 그런 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IP를 가진 그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IT를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로 이제 모든 NFT 자산이 모이게 해야 뭐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그렇죠.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초기 단계이니까 선점하려는 이제 기업들이 다 NFT 마켓에 뛰어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해외 주식을 뭔가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들의 선택은 내가 이 뭐 애플이든 구글의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미국에 이제 계좌를 트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샀어요. 애플이라던가 구글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나스닥 시장에는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처럼 네. NFT도 사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떠한 NFT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서 거래가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거래소에 먼저 가게 된다. 마켓플레이스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IP입니다. 내가 어떠한 IP를 팔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유저를 모았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다른 NFT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사게 만들면 그 플랫폼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고, 오픈시 같은 데는 그것이 이제 초기에 선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들이 이제 많이 유저층이나 이런 게 좀 두터운 편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뭐 단순히 이제 수수료 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주식시장이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모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처음에 설립될 때 투자되는 시장 자체는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IPO를 하는 단계에서는 공모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죠. 그 이유는 이것을 공모를 받아서 내가 그래도 바로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락업 걸리는 기관도 뭐 기관들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없죠. 그러면 이거를 공모 받아서 그것을 뭐 비싼 값에 팔든 아니면은 뭐 투자 판단 좀 잘못해서 손실 나서 팔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NFT도 처음엔 당연히 판매하는 민팅하는 처음에 발행할 때가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그래도 이제 살 수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마켓플레이스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민팅 시장에서도 자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역으로 그거를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보통은 이제 다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컨텐츠를 만드시던 분들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옮겨와야 되는데 사실 모험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사줄 사람의 수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꺼이 이제 넘어온다는 거고, 이 선순환 구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네.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켓플레이스가 가장 먼저 전 제일 중요한 중요하다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 거네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게임사들이 먼저 아이템을 NFT화하고 뭐 P2E로 전환에 되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뭐 이제 게임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기업 가운데 NFT를 뭐 만들거나 NFT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IP가 이제 강한 회사들이 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도 그 자사의 IP를 가지고 만든 약간 맞아요. 트로피 형태의 그런 NFT 이제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 사면은 뭐 소장 가치는 분명 있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특전을 걸어주죠. 이번에 디즈니 그 플랫폼 하나 오픈한 거. 거기 플러스? 네, 디즈니 플러스. 네. 그거에 뭐 몇 개월 이용권 이걸 같이 이제 네네. 같이 붙여주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도 되죠. NFT를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이걸 사니까 디즈니 플러스 이용권을 이제 받았고 그럼 그거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도 있는 거고, 뭐 나이키라던가 뭐 그런 패션 회사들도 이제는 그 옷들도 다 NFT화 시켜서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나만의 하나밖에 없는 옷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게 뭐 NFT는 아니지만 제페토 같은 데서 보시더라도 많은 그 명품 업체들이 이제 옷을 만들어서 MZ 세대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홍보 효과를 또 얻는 케이스들도 있겠고요. 뭐 IT 삼성전자도 뭐 직접적인 이런 NFT 사업은 아니지만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핸드폰에 보시면은 다 지갑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에. 이게 홍보가 잘 안 해서 그렇지 블록체인이 들어와 있어서 지갑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어요. 네네. 네,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워낙 NFT 자체가 트렌드다 보니까
그 뭐 패션 기업부터 뭐 IT 기업 물론이고 뭐 IP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까지도 네. 이제 다들 NFT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좀 요즘 그 NFT로의 경향성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뭐 해외뿐 아니라 국내라도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뭐 아까 언급드린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IP가 이제 강해야 됩니다. IP가 사실 이 NFT에서 중요한 게 뭐 IP라고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어떠한 뭐 IP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을 갖고 커뮤니티. 있음으로써 네. 내가 이걸 가진 사람들과 하나의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그들과 나는 하나의 가족이야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디즈니는 뭐 그런 오래됐죠. 예전부터 계속 저도 이제 디즈니를 아는 세대고 저희 윗세대도 다 디즈니 알고 이제 자라나고 있는 세대도 다 디즈니를 알 만큼 이제 전 연령대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뭐 국내에서도 그런 뭐 팬덤 같은 경우도 다 K-팝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가 좀 강한 IP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고 뭐 기업 쪽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스포츠 쪽 네. 어떻게 보면 뭐 축구 구단 혹은 뭐 야구 구단 다 보시면은 지역을 연고로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특정한 IP를 좋아한다라는 거고 그들은 이제 이런 NFT 시장에 딱 들어오기가 좋죠. 네.